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우님 들어오시죠. 네, 들어오세요. 옆에 홈플랜 혹시 같이 보셨나요? 네. 더우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계속 계시는 거 아니죠? 네, 제가 금방 나가실 거고요. 사진 찍으시는 동안 아마 잠깐 계시다가 아마 곧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계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배우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티 슈프림을 너무나도 재밌게 본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먼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저희 한 30분, 35분까지 10시 30분, 35분까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다 같이 사진을 한 장 찍을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우님 어떻게 보셨을지 전반적인 소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기다렸던 영화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개봉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때 휴가로 뉴욕에서 이렇게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독립영화 극장을 전부 다 돌아봤거든요. 그 곳마다 마티 슈프림 개봉한다는 그런 프로모션들이 있어서 너무 보고 싶다. 근데 크리스마스 전날에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야 해서 한국에서 보면 되지 했는데 수입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개봉하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되게 침울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보드와 또 많은 노력 끝에 이렇게 수입이 돼서 관객 여러분들과 저도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감독님의 그 전작인 뭐 굿타임이나 언더챈스를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를 했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가장 최애하는 배우님이 또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근데 항상 기대를 하게 되면 그 기대만큼의 영화가 재미있지 않으면 실망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마음을 기다렸었던 만큼 좀 이렇게 누르려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영화를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서 한동안 오래 본 영화 중에는 단연코 저의 최애고 앞으로 계속 이 영화가 계속 제 머릿속에 그리고 귓가에 맴돌게 될 것 같아요. 귓가에 맴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프닝부터 마지막 엔딩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노래들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화 본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영화 속에 나오는 곡들을 들으면서 영화를 만끽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이 서투리 감독이 그동안에 형제 감독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고 형제가 함께 영화를 연출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이제 혼자 단독 연출작으로 이 마티 슈프림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영화 보시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중심에 두고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점점 이렇게 웅덩이처럼 사건이 굴려가는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투리 감독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티모시 샬라메를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배우들의 호연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이지영 배우님한테 듣고 싶은 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티모시 샬라메라는 배우가 그동안 했던 역할하고 이 역할하고는 좀 구분되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굉장히 어떤 영웅으로 태어나서 영웅으로 성장하는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좀 모범적인 주인공으로서 누구나 좋아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마티 슈프림의 주인공으로 나왔을 때는 이 마티만큼은 저 사람을 좋아하기에는 너무 뭔가 이렇게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런 배우 같은 경우는 연기하기에도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주인공
샬라메가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이 작품을 또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돌진하고 그리고 그 집요함과 그 자신감이 엄청난 캐릭터잖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무례하고 그리고 경우가 없고 주위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좌충우돌을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든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계속 추구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 시점으로서 관객분들을 이 2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가줘야 되는데 보통은 응원을 하게 되면 이 캐릭터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티모시가 연기를 했던 다른 영화 작품들을 보면 그런 되게 퓨어함,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면들을 계속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멀어질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캐릭터를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도전 정신과 그리고 이 어떤 파란만장한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그런 예측 불허함을 되게 뭔가 좋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작품에 또 프로듀서로도 참여를 하고 또 수많은 어떤 홍보와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필들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캐릭터를 연기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말 그 배우가 가진 어떤 매력이 가장 큰 부분이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관들이 있을 텐데 가끔 그런 것들이 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남들한테 쉽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기를 하는 어떤 배우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참 탁월했고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현재로서 최고의 연기였다는 평가를 좀 많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올해 열렸었는데 이 작품의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음에도 아쉬운 또 고배를 마시게 됐잖아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젊은 배우잖아요. 앞으로도 여태까지 찍었었던 작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을 해내게 될 텐데 지금 이제 3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벌써 그 나이에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면 그 타이틀과 영광이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좀 더 의식이 되거나 좀 무게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오히려 또 이번에 좀 고배를 마셨지만 또 다음 작품을 통해서 나는 저 아카데미를 위해서 또 열심히 연기할 거야 된 어떤 도전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작품을 통해서 티모시의 최고의 연기를 봤는데 또 더 최고의 연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니까 마치 디카프리오처럼 한동안 계속 못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더막 어떤 분이 유튜브 전화 입혀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더 막 열정적으로 영화에 참여하고 막 그런 최고의 퍼포먼스 연기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당연히 응원하지만 계속해서 매년마다 계속 연기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또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배우에게도 한계를 깨는 연기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스타덤에 오르게 만들어준 그런 자기가 잘하고 자기의 이미지랑 딱 일치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는 시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배우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특이한 데가 있어서 어쨌든 제안을 받아야 하는 역할이고 그 제안을 받는다라고 할 때 시나리오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라고 이제 시나리오들을 받을 때 많은 경우 히트했던 영화의 연장선에 있는 역할들이
이 배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전작하고 성격이 다른 장르라든가 캐릭터의 성격이 다른 배역을 그 다음 작품에서 선택하기가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배우가 자기 혼자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모시 샬라메가 이 마티 슈프림을 찍는다는 게 저는 영화 본 다음에 이걸 정말 하고 싶다. 정말 하고 싶었을 것 같고 정말 야심찬 그런 도전이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도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구나.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배우에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배우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영화를 할지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두고 고민을 하실 텐데 이런 경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정도부터 이제 이 영화 출연을 검토를 했다라고 처음에 들었고 꽤 긴 시간 동안 탁구를 배우기도 하고 또 그 같은 기간에 또 밥들면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아침에는 노래하고 오후에는 탁구 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한 역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배우로서 어떻게 이런 배역들에 접근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거든요. 뭐 아무래도 뭐 실존 인물이라면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인생사를 그래도 뭐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있는 자료는 몽땅 다 저에게 입력시키려고 부단히 이제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또 관계자들이나 혹은 그 작품을 쓴 어떤 시나리오를 쓴 작가와 감독의 어떤 왜 이 이야기가 탄생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유를 저도 참여하는 입장에 있어서 같이 이제 동일시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적인 문제나 혹은 뭐 몸을 쓰는 것들 그리고 목소리든 뭐든 그 최대한 그 캐릭터에 맞는 어떤 필요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깝게 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욕심은 모든 배우들에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촬영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평생 살아온 어떤 실존 인물의 어떤 인생을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을 해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그 100%를 향해서 최대한 가깝게 이제 노력을 하려는 부분들이 항상 저는 수많은 배우들의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좀 무식한 방법으로 막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쉴 새 없이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마음에 그냥 뭐 계획적이라면 계획적일 수 있겠지만 뭐 계속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제 인생이 뭐 직업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인생사는 좀 뒤로 하고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인물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음식을 먹었으냐 혹은 음식을 왜 안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상상하고 이렇게 유추하면서 그 인물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작품마다 그래서 좀 바뀔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인물이 있다고 해도 완전히 똑같이 모사하는 방식으로 연기하는 게 아니고 특히나 이 영화에서 다루는 특정 시기의 특정 그 사건들과 연계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이 배우의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해석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감독님하고 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같은 것들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역사적인 인물 혹은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배우가 연기하는 그 인물은 이 배우가 해석해낸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 특히나 이제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몸을 만드는 게 그 배역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할이라고 해도 역도 선수가 주인공인 영화에서의 몸하고 탁구 선수가 주인공인 경우에 몸하고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준비하는 단계에서 몸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존 인물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티모시랑 좀 이렇게 닮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 인물에 끌렸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고, 그래서 탁구를 또 이제 또 열심히 배우는데 아무래도 그 시절에 그리고 그 상황상 좀 먹고 즐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니까 정말로 원래 티모시가 가진 체형보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마른 상태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깐다고라고 하죠. 계속해서 그 탁구를 통해서 연습한 그런 몸의 그 드러나는 어떤 엣지들이 저는 되게 샤프하게 확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탁구 가지고 또 시합하는 그런 장면들에 있어서 엄청 많이 또 연습을 했겠구나에 대한 인상을 받아서, 그래서 보통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인물로서 딱 들어가는 영화의 세계관이 적응이 되는 어떤 또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많은 작품들을 해오고 또 그런 배우라면은 이전의 작품들의 캐릭터와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기시감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좀 있는 불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티모시 살렘의 이번 마티 슈퍼님에서의 그 마티 연기는 그냥 시작부터 그냥 확 빨려 들어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이제 구두 가게에서 누구에게 할머니에게 구두를 신겨주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어떤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냥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구두를 찾으러 온 어떤 여성이 있는데 서로의 어떤 매력에 끌려서 저 둘은 이제 몇 번 신이 지나가면 사랑에 빠지겠지, 그런 예측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바로 그냥 삼촌한테 그냥 뭐 매니저 소리 얘기 듣고 키스와 함께 오프닝 타이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내가 예측하는 어떤 상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로 펼쳐지겠구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막 부풀어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프닝 타이틀은 좀 당황스러웠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런 상황이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되게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역동적이니까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둘의 그 동그라미가 이제 탁구공으로 표현돼서 타이틀이 또 뜨고, 그래서 음악도 좀 놀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이 1950년대쯤에 뉴욕인데, 아니 음악은 제가 들었었던 8, 90년대 신스풍의 그런 음악들이 나오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말로 이 영화에 있어서의 음악이 무척이나 탁월했다라는 거는 매 씬과 그 시퀀스를 구성하는 것들이 지나갈 때마다 진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기 얘기하다가 지금 딴 길로 새긴 했거든요. 하지만 너무 재밌게 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끝나자마자 항상 제 루틴이 극장에 나와서 차를 타고 그 영화의 OST를 듣는 게 제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찾아서 플레이를 했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 감독의 또 전작들을 보니까 역시나 또 같이 사토리 형제와 함께 했었던 그 두 영화의 음악 감독을 했어서, 그래서 더 이 영화를 만든 어떤 감독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었고 더욱더 잘 표현을 해내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선택들이 이 영화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고, 그게 연기를 하는 캐릭터들과 배우들한테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리듬이나 멜로디가 반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분위기와 흐름이 그냥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강한 음악들로 채워져서
그래서 매 씬의 연기들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망가는 순간에 이제 전화 좀 쓰겠다고 여자친구한테 맡아드렸더니 자기 임신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내인지 어떻게 알아면서 정색을 하다가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토닥여주고 하는 그런 태세 전환들이 그 짧은 순간에 계속 그런 반복이 강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서 볼 때마다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너무나 적절한 편집과 음악이 섞여 들어가 주니까 정말 환상의 하모니였었던 것 같아요. 이 다니엘 파틴이라고 하는 음악 감독이 지금 말씀해주신 그 계속 사투리 형제하고 같이 작업을 해왔고 이 영화에서도 오리지널 스코어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영화에 삽입되는 실제 있는 곡들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어느 정도는 갖고는 쓰면서 적어둔 곡들을 그대로 쓰는 부분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톤 같은 것들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80년대 곡들을 썼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52년도 이야기인데 80년대 곡들이 들어가면서 영화의 독특한 느낌 같은 게 살아나는 거죠. 이 영화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엔딩 말고도 다른 엔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나이가 든 할아버지가 된 마티가 나오는 그런 장면을 이제 분장 다 하고 촬영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 중간에 왜 그 로벨이라고 하는 회사 사장이 자기 뱀파이어라고 뜬금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야 저 사람 지금 자기 도망가고 자랑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마지막 엔딩에서 그런 뉘앙스가 있는 받아주는 장면이 또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장면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는 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나오는 그 팝 곡이 Forever Young이라고 하는 곡인데 영원히 젊은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할리우드에서 이 젊은 주인공이 자기의 꿈을 쫓다가 때로는 그 꿈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혼 같은 느낌이 드는 제목이기도 해서 처음에 노벌거형이라는 곡 나오고 이야기가 시작을 할 때 이 영화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이 주인공은 앞으로 정말 불도저처럼 한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에서 이 감독이 50년대 그러니까 이 48년도 정도의 이 실제 운동선수의 탁 선수의 그 영상을 보고 이 인물 좀 재밌는데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여놓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들었던 곡이 80년대 곡이어서 예측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나이든 마티가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을 했을 때 나이가 든 마티가 자기 어린 소녀를 데리고 자기 옛날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80년대 음악을 들으면서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동시에 우리가 살아있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2026년 살고 있지만 2000년도에 들었던 곡들도 다시 듣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옛날 더 먼저의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면서 그 타임라인이 뒤섞이는 느낌 같은 것을 음악을 통해서 보여준 면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마티 슈프림을 보면서 이 마티에게 굉장히 좀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운동선수지만 사실 굉장히 예술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가의 특징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신성시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한 방향을 향해서 가면서 때로는 주변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종류의 인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강한 어떤 원하는 게 있다, 꿈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너무 싫다일 수도 있는 이 복잡한 매력이 거기서 탄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인생을 또 투영시켜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이로에 가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돌을 깨서 어머니한테 선물을 하잖아요. 돌이잖아요. 근데 자신은 그거에 의미 부여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거 그래도 건설한 사람이 우리 조상이니까 어머니는 뭐 어떤 느낌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라는 상황, 그리고 내가 거기를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에 그 로겔 잉크 회장이 일본에서 이런 프로모션을 할 건데 네가 와줬으면 좋겠다. 꽃방귀 끼고 내가 거기로 왜 가요?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애걸복걸하잖아요. 제발 좀 보내달라고. 결국에는 정말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엉덩이를 닿는 그런 굴욕적인 순간을 견뎌내면서까지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 가서 이 이벤트 끝나고 나 이제 올림픽 참여할 거니까. 근데 꿈이 물거품이 된 어떤 정보를 얻게 돼서 그냥 좌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나는 사실 여기 이벤트로 왔지만 그래 내가 여기서 정말 제대로 승부를 보고 싶어 해서 다시 재대결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순간일 수 있는데, 근데 마티라는 인물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가 가진 인생의 어떤 가치관들이 다를 텐데, 그 주관이 뚜렷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인생이 저는 스펙타클할 수 있겠지만 더욱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피 조시 감독의 GV를 제가 개봉 전날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영화 보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티셔츠도 Dream Big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그래 이 영화가 탄생한 이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모토구나. 꿈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런 상황들이 말도 안 되게 막 역동적이니까 너무 한편으로는 싫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꿈이 없으면은 이런 상황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이 인생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재미를 준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예측 불허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꿈이 있고 자신의 주관이 있다면 그래도 이 세포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뭔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매일매일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림빅이라고 말씀해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은 적당히 하는 것에는 별 소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 보면서 몇 번이나 그럼 여기까지 제발 여기까지 하세요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선을 정말 계속 넘더라고요. 혹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좋았어 다음 씬으로 넘어가겠구나 하는데 또 갑자기 구렁텅이 빠져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되게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채워져서 지금 영화를 보게 돼서 막 정신 없을 수 있고 도파민이 뭔가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맞이할 텐데, 근데 지금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쭉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보여준 또 영화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진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마지막에 도쿄에서 경기를 두 번 하잖아요. 한 번은 정해진 대로 이제 스코어를 맞춰서 지는 경기를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한 번 경기를 하고 거기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진짜 경기를 하고 그때 진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경기는 쓸모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나가려고 했던 대회에는 나갈 자격이 되지 않는다. 내 명단, 나는 그 명단에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경기를 하는 것은 자기 만족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경기를 해야만 하고 그 경기에서 이겨야만 하고 이긴 다음에야 비로소 돌아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마티가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 보셨을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너무 사랑스러워 만약에 그런 대사를 했다고 치면 우리는 그때 마티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어떤 이 표정이 환희 같기도 했다가 뭔가에 대한 영원히 무언가를 포기한 얼굴 같은 느낌도 주었다가 그런 복잡한 표정이 마지막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난 그 모습을 그 인큐베이팅이 아니고 그거지. 아이들 이렇게 그렇죠. 네. 그 공간에서 이제 자기가 아이를 딱 보는 장면에 있어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저는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저는 간접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하나밖에 없는 누이의 조카가 태어난 그 갓난 아기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가 연결되어 있는 조카잖아요. 나의 피가 그래도 이 친구한테 좀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있겠네. 이 친구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생각을 진짜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보고 내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존재로서 인식이 될까? 최소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 있어서 이 친구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간접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티모시가 마지막에 그 연기했었던 그 순간은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서 이 순수하게 태어난 나의 이 자식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두려울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 해줘야 될 텐데 나는 지금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나약함일 수도 있고, 뭐 감동일 수도 있고, 정말 수많은 어떤 이유들을 거기에다가 붙여도 저는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어느 행동과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만큼의 위대함은 없다는 거를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닝 타이틀을 볼 때 당황스러웠었던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이 좀 되게 위얼드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해가 확 되고 감독이 이거까지 의도를 해서 처음과 마지막을 끝맺음을 시켰구나. 그래서 오프닝 타이틀도 제가 기억하기에 포레버 영이었거든요. 근데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도 포레버 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완벽한 시작과 그 비결을 갖고 있는 영화라는 거를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단순한 한 가지의 감정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감정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도쿄에서 탁구 경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기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꿈이 청산된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으로부터 다음 단계의 삶으로 이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마지막 장면이 연출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약간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쳐다보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자인 것 같아요. 남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정말 남 얘기하는 것처럼. 네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까지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서 아마 이 인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그 주변 인물들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저는 게니스 팔트로가 연기하는 이 노벨 부인이자 배우인 이 역할도 너무 좀 재밌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연기자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서 연기를 그만둔 상황처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대한 미련도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남편의 돈으로 이 무대를 사는 권리를 획득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연극 그 첫날 무대를 하는데 이제 무대에 나와서 대사를 하니까 이제 등 뒤에 있는 객석에서 막 이렇게 박수를 치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 자기도 약간 어쩔 줄 모르고 미소를 지었다가 네. 표정을 갈무리하고 다시 연기를 이어가는 이런 대목들에서의 그 기네스 팔트로의 굉장히 엄숙한 연기. 네.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그 공원 장면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목에서 네. 다 무슨 그 목걸이 네. 목걸이 이거 말고도 뭐 25장이 있다면서요. 이런 얘기할 때 네. 그 어이없는 게스트의 얼굴과 네. 거기서 정말 너무나 뻔뻔한 그 티모시 샬라메의 얼굴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이야기를 때로는 웃기고 약간 긴장하게 만드는 네. 그런 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좋아하시는 장면이 있다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마티와 케이가 만나는 그 첫 장면부터의 그 시퀀스가 참 연출적으로 뛰어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나가는 여자에 집중을 해서 나의 얘기는 듣지 않고 근데 저 여자 뭐지? 근데 쳐다보는 그 마티가 어떤 또 생각이 들었는지 룸투룸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완전 타인인 건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문을 보면서 머리가 벗겨진 아저씨들의 머리를 볼펜으로 색칠을 하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타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 전화를 끄는 그 전화기의 인서트에서 계속 머물면서 다시 전화가 울리고 전화를 받고 근데 제안을 하고 그래서 되게 무모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이충이는 그런 과일 들어있는 바구니에 사과를 던져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되게 그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놀라운 순간들일 텐데 어찌됐건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런 짧은 순간에 그리고 대회에 가서 그 탁구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에 남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을 불러내서 계속 서 있게 만들어서 자신을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결국 그날 밤에 자신의 방에 찾아오는 케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설계가 된 어떤 이야기들과 배우들의 연기와 퍼포먼스가 너무 잘 떨어지니까 그냥 납득이 되고 신기하고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마티는 저 여자를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었겠고 그래서 저 여자를 뭔가 정복해야겠다라는 목표의식이 생기고 결국에는 둘이 사랑을 나눌 때 거울을 통해서 만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되게 놀라운 남녀 간의 만남에 있어서 지점인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좀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시퀀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이 지금 너무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싹트는 장면이 아니라 나의 성취를 확인하는 장면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마티 입장에서도 저렇게 유명한 사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기네스펙터 입장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매혹돼서 어쨌든 이제 일종의 확인을 하죠. 신문에 나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이 여전히 나에게 매혹되고 있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확인하는 네. 방식으로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는데 둘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게 그 장면에서 너무 정확하게 보여서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레이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돼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수동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와 만만치 않은 그렇죠. 거짓말과 네, 눈의 그 아이라인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찌됐건 그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은 자신의 중심이 있고 세계가 있고 원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지점이고 그런 것들이 충돌하니까 여러 화학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 한 분 한 분이 어떤 생각을 가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거. 네, 이 캐릭터들이 모두 다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높게 사주고 싶은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작품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마티가 가장 눈에 띄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때로는 주변을 희생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캐릭터들도 다 저마다의 욕망이 있고 그 욕망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싶어하고 거기에서 이 마티가 가장 남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배우들 간의 앙상블도 있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어느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끝날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국은 도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영화는 영화 초반 중반에는 이 영화의 내용은 과연 마티가 도쿄에서 열리는 시합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마련하면서 끝나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방향으로 얘기가 끝나지는 않았고 보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벌이는 시합이 진짜 마티의 도전 같은 느낌으로 마지막 부분을 장식을 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운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충실하는 것에서 진짜 중요한 일을 발견하는 사람이어서 끝까지 보고 나면은 지금까지 보면서 약간 속 터졌던 것보다는 좀 덜 미워하게 되는 그런 엔딩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티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뜻이 들리지만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 오겠지만 저희 끝낼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 얘기는 나 꼭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야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관객분들은 또 이 영화를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네. 또 영화를 보는 또 지점들마다 각자가 또 해석하는 것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저는 전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럼 저도 좀 더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렇게 여쭤보시면. 하지만 오늘 슬프게도 Q&A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늦은 시간이고 막 그래서 네. 정말 애석한 마음이 그렇군요. 너무 궁금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지원 배우님 태그에서 SNS에 올려주시면 찾아가시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는 본 다음에 좀 본 사람들끼리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되게 웃겼지, 아니면 이거 말이 되냐, 아니면 야 너무 싫어,
이런 식의 정말 각양각색의 감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보신 분들마다 의견이 아마 배우님도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지만 애석하게 오늘은 Q&A 시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셨지만 네, 정말 죄송하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들을까요? 진짜 간만에 제가 열심히 또 이제 배우 생활을 하면서 사실 지치고 힘든 순간에 저한테 가장 에너지가 돼주는 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순간인데, 근데 모든 영화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보고 더 기운 빠지고 더 나는 여기서 기분 좋게 영화 시간을 보내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더 힘 빠지고 짜증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너무나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반복되는 거지만 저는 매 작품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또 이 자신의 또 이야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투영시키고 또 사람들과 많이 좀 공유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오래 상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많은 입소문 좀 내주세요, 여러분. 네. 네, 사실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영화 평 남겨주시면은 실제로 영화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장담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이 작품이 서프디 형제 혹은 이제 도시 서프디의 앞으로의 이 필모그래피나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의 앞으로의 필모그래피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 이야기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같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미국에서 특히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미국에서는 큰 열광이 있었을까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도입부에서 어떤 곡을 쓰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특징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미국적인 주인공의 어떤 하나의 스타일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이재용 배우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그 늦은 시간에 그 영화 보시고 하셔도 되는데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사진 찍을까요? 네, 어떤 분이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쪽으로. 네. 바닥에 앉으면 되나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 번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포 먼저 포장하고 포장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네. 고객님 저희 잠시 이동하지 말고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